자, 여러분, 다들 날씬해지고 싶으시죠? 살 빠지고 싶죠? 그런데 세상은 야속하게도 반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신종 코로나 때문에 이 확진자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살이 왜 찐다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열량이 과다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열량 과다 말고 아주 중요한 비만의 원인이 되는 다른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채널 고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미생물을 연구한 천종식입니다. 지금 보시는 신문지면은 2011년에 나온 뉴스인데요. 처음에는 왜 했는지 잘 모르지만 소나 돼지를 키울 때 항생제를 조금씩 넣어주면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소, 돼지가 살이 쪘어요. 한 15% 이상. 당연히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 농부들이 이 항생제를 사료에다가 조금씩 넣어서 이 소나 돼지에게 먹여왔죠. 항생제라는 것은 원래 사람이나 동물도 다 마찬가지로 이 세균성 감염 질환, 폐렴이나 장염이나 뭐 종기가 났거나 이럴 때 쓰는 건데, 아니 왜 살을 찌우기 위해서 항생제를 먹였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최근에야 밝혀졌습니다. 그 이유를 밝힌 아주 중요한 논문이 있는데요. 그 논문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뉴욕대 마틴 블레이저 교수 연구팀이 생쥐에게 항생제 일종인 페니실린을 저용량으로 투여하는 실험을 했다. 인간이 지난 수십 년간 가축에게 항생제를 먹여 살이 찌도록 유도했던 방식에서 착안한 것이다. 연구팀은 생쥐를 모두 세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먼저 한 그룹은 생후 20주까지 지속해서 항생제를 투입했고, 다른 한 그룹은 생쥐가 엄마 젖을 때는 4주 이후부터 항생제를 투입했으며, 나머지 한 그룹은 항생제를 전혀 투입하지 않았다. 사람으로 따지면 성인에 해당하는 20주 후에 세 그룹의 체중을 측정해보니 항생제를 먹지 않은 그룹의 생쥐는 25g이었는데 지속해서 항생제를 투여한 그룹은 28g으로 체중이 더 나갔다. 저용량 항생제의 투여가 생쥐의 살을 찌게 한 원인이 된 것이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생후 4주까지 항생제를 먹이지 않고 그 이후부터 항생제를 투여한 생쥐의 체중은 25g으로 항생제를 전혀 투여하지 않은 그룹과 동일하게 살이 찌지 않았다. 연구팀은 또 생후 28주 동안 생쥐를 4그룹으로 나누어 항생제를 투여하고 이에 따른 장내 미생물 생태계, 즉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를 관찰했다. 28주 가운데 생후 첫 4주와 첫 8주 동안 항생제를 투여한 두 그룹의 경우 성체가 된 후 마이크로바이옴이 정상으로 복귀가 되는 것으로 관철되었다. 그러나 마이크로바이옴이 정상임에도 태어나면서부터 항생제를 먹은 이 두 그룹의 쥐는 항생제를 먹지 않은 쥐에 비해 체중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연구진은 항생제 투여로 살이 찐 생쥐의 마이크로바이옴이 다른 생쥐에게 이식되는지 살펴보았다. 생후 4주 동안 항생제를 투여해서 살이 찐 생쥐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무균 상태 다른 생쥐에게 이식했더니 이식을 받은 생쥐는 정상적인 생쥐에 비해 체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연구진은 비만을 일으킬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방금 소개해드린 뉴욕대학교의 블레이저 교수님의 이 논문은 지금 제가 보니까 한 1000번 이상 인용이 되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인용수가 제일 중요한데요. 1000번이 넘는 거는 우리가 가요계로 따지면은 이 BTS의 아주 빅히트곡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술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요한 논문의 핵심적인 결론은 3가지예요. 자, 먼저 항생제 때문에 장내 미생물 생태계인 마이크로바이옴이 망가지면 이 장도 망가지지만 나중에 더 커서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항생제를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먹으면 그게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항생제를 생후 초기에 먹고 나중에 이걸 안 먹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정상이 돼도
이 비만이 되는 이런 성질은 바뀌지 않았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살이 찌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보면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식이 가능한 그런 성질의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연구는 생쥐를 가지고 한 연구인데요. 이런 연구를 사람에서 하진 못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서는 관찰 연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을 관찰했더니 어렸을 때 항생제를 많이 먹게 되면은 어른이 돼서 또는 청소년이 됐을 때 비만이 되거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뇌질환을 앓거나 천식, 아토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을 더 많이 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생후 48개월 동안 9번 이상 항생제 치료를 받게 되면은 그 아이는 소아비만이 될 가능성이 2.4배나 증가한다고 하네요. 자, 이 블레이저 교수의 논문에서는 비만을 일으킬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절해서 우리가 살을 빼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을 보여준 논문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루아의 위 우회술은 복강경을 이용해 위를 일부만 남긴 뒤 우회시켜 소장에서의 영양분 흡수를 제한하는 수술인데 일반적인 식이 제한으로는 체중 조절이 어려운 고도비만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수술 후 환자의 약 17%에서 다시 체중이 늘어나는 체중 감량 실패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체중 감량에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혹시 장내 미생물 생태계, 즉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이 아닐까라는 가설을 세우고 미국 노스다코타 주립대학의 연구팀이 실험을 디자인했다. 연구팀은 위 우회술 이후 체중 감량에 성공한 환자와 실패한 환자 각 6명의 대변에 포함된 마이크로바이옴을 생쥐에 이식한 후 4주 동안 마이크로바이옴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실험 결과 두 그룹이 음식을 섭취하는 양에는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위 우회술 후 체중 감량에 성공한 환자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받은 생쥐는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체중의 증가가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이 실험은 같은 양의 음식을 섭취해도 마이크로바이옴에 따라 체중 증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했다. 자, 이 연구에서는 위 우회술을 통해서 체중 감량에 성공한 6명과 체중 감량에 실패한 6명, 이 두 그룹을 집중적으로 비교해 봤습니다. 자, 이 두 그룹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의 구성, 즉 장내 세균의 구성은 특별하게 한쪽이 병원균이나 이런 유익균이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어떤 구성의 차이는 분명히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혹시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차이가 체중 감량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자, 연구진들은 체중 감량에 성공한 위 우회술을 한 환자들의 마이크로바이옴, 즉 대변을 쥐에다가 옮겨봤어요. 그리고 체중 감량에 실패한 사람들의 대변도 옮겼죠. 자, 이 쥐들은 똑같은 조건에서 키웠는데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자, 위 우회술을 통해서 체중 감량에 성공한 사람들의 대변을 이식한 쥐는 체중 감량에 역시 성공합니다. 하지만 체중 감량에 실패한 사람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받은 쥐들은 체중 감량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위 우회술만 가지고는 체중 감량을 100% 우리가 확신할 수 없고 마이크로바이옴이 이 살이 빠지는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의 구성을 잘 조절하면 이게 다이어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충분한 가능성을 이 논문을 통해서 봤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조절해서 이 살이 잘 빠질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면 우리가 비만도 좀 치료하고 또 살이 또 앞으로 안 찌도록 예방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장내 미생물 생태계 마이크로바이옴에 따라서 살이 빠지기도 하고 살이 찌기도 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이 칼로리 이외에 아주 중요한 비만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조절하면은 날씬한 사람은 계속 날씬하게 유지할 수 있고, 또 살이 찐 사람은 좀 살이 좀 잘 빠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뚱보균은 있느냐? 그놈을 어떻게 죽이느냐? 살 빼주는 균은 있느냐? 유산균 먹으면 살 빠지느냐? 궁금하시죠? 자, 다음 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